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이 response instability, 그러니까 응답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응답자들의 대답이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주 설문지의 사소한 변화나 아니면은 어휘 선택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 바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요즘에 뭐 선거철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지지도에 대해서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 매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죠. 아, 근데 이제, 그와 같은 결과에 이렇게 지지도가 이렇게 변동을 하죠. 이런 변동을 한 이유는 이제, 설문조사 당시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사건들 때문에 변동을 하기도 하지만, 어, 여론조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어휘 선택이나 뭐 그 밖에 또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어, 설문조사 직전에 경험한 사소한 사건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대답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순전히 그냥 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할 경우에 그냥 이건 랜덤하게 뽑는 거지만 랜덤하게 뽑는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 국민의 그 지지율과 정확하게 비례하게 사람들이 표본을 추출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랜덤하게 뽑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운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운에 의해서 덜 뽑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동, 특히 오차 범위 내에서의 이런 변동은 그런 여러 가지 설문조사 문항이나 아니면은 설문조사 당시에 있었던 사소한 사건들, 응답자 주변에 있었던 사소한 사건들, 그러니까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응답자 주변에 있었던 사소한 사건들. 예컨대 응답자가 설문조사를 하기 직전에 어떤 텔레비 프로그램을 들었는지, 그리고 뭐 그 밖에 응답자가 뭐 우울한 일이 있었는지, 뭐 그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과 중요한 사건과 무관한 그런 거에 의해서도 이렇게 응답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정치 평론가들이 이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변동에 대해서 매번 그걸 정치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으면 거기에 오른 그 결과에 를 초래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초래했을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을 들어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예컨대 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면 그거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처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또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졌으면은 뭐 마스크 대란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가들이 평론가들이 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으면 그 지지율을 오르게 할 만한 그런 긍정적인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 거고 지지율이 떨어졌으면은 또 그 떨어지는데 기여할 만한 부정적인 이유들을 그냥 갖다 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율이 변화했다 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지율의 이런 변화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과 전혀 무관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유권자들이 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전혀 변동이 없고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동은 나타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응답자들 개인의 삶에 관한 어떤 사소한 변화들이나 설문지의 문항의 변화, 아니면은 응답자가 응답하기 직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들었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났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하거나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변동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표본 추출을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더 많이 추출될 수도 있고 덜 추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차 한계 이상의 이런 변동폭,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변화하고 상관이 있고, 또 어떤 추세적인 변화, 이거는 이렇게 점점점 상승하는 거는 정치적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소한 오차 한계 이내의 사소한 변화를 가지고 정치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들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왜 이와 같은 설명을 했냐면, 응답자의 그런 리스판스, 설문 응답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일단 왜 불안정한지 조금 전에 이미 몇 가지 이유를 들었었죠. 문항의 변화, 그리고 설문 응답 직전에 있었던 그런 사소한 일들, 그리고 뭐 응답자의 기분 상태, 뭐 그런 것조차도 대답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trivial changes in questionnaire, 그러니까 문항에 있어서 사소한 변화, 그러니까 trivial, 중요한 변화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건데, 예를 들면 어떠한 것이냐면 switching the order of questions or response options, 그러니까 질문의 순서를 바꾸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그거를 1번에 첫 번째 질문에서 물어봤을 때하고 설문 문항의 맨 마지막에 물어봤을 때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대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response options, 또 보기의 순서가 바뀌면 응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번, 매우 대처를 잘한다. 2번, 대처를 잘한다. 3번, 그저 그렇다. 4번, 대처를 못한다. 5번, 매우 대처를 못한다. 이렇게 보기 순서를 정하는 거하고, 또 거꾸로 1번이 매우 대처를 못한다. 2번이 대처를 못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를 먼저 앞에 올려놨을 때하고, 긍정적인 거를 앞에 먼저 올려놨을 때하고 또 응답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자의 이 설문 응답이 이처럼 불안정하다면 설문조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주 사소한 질문 순서의 변화, 그 다음 보기의 순서의 변화가 5%에서 10% 정도의 어, 응답 결과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rephrasing question,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는데 그 질문을 어떻게 우리가 phrasing, 그러니까 어떤 문구를 가지고 질문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질문의 문구가 달라짐에 따라서 상당한 대답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mericans felt too little money was spent on halting the rising crime rate. 그러니까 범죄율이 상승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너무나 적은 돈이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68%가 너무나 작은 돈이 범죄 예방에 쓰여진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어, 범죄 예방이란 거는 결국에는 law enforcement, 그러니까 법 집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이죠. 근데 문구가 다르죠. 그러니까 법 집행에 너무나 적은 돈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55%. 이처럼 13%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범죄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경찰들이 순찰도 돌고. 근데 일단은 이 법 집행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감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13%나 차이가 나는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 예를 들어볼게요. Americans would not allow a communist to give a speech.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연설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라고 물어봤을 때 45%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어, 여기는 이제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썼어요. 위에는 not allow, 허락해서는 안 된다. 여기는 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Americans would forbid a communist from giving a speech.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연설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20%만 동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역시 이 간단한 수로 하나의 수로들의 차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allow 그러니까 허용하는 걸 금해한다는 것은 조금 더 온건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forbid는 어떤 억압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표현을 썼을 때하고 이렇게 약한 표현을 썼을 때하고 자그마치 표현 하나 때문에 25% 정도의 응답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 문항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자기 취지에 맞게 이 표현이 더 적합한지 이 표현이 적합한지를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설문지를 디자인한 사람의 어떤 사려 깊은 그런 인식 그리고 이런 설문 응답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섬세한 그런 설문 응답지를 설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overtime instability.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어, 불확실성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차이냐면 여기 보면 January 1980. 그러니까 1980년 1월하고 June 1980이니까 1월하고 6월 그러니까 불과 5개월 사이에 사람들의 응답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일한 사람들에게 1월 달에 뭘 물어봤냐면 opinion on cooperation with Russia.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협조하는 문제에 대해서 1월 달에 물어보고 6월 달에 똑같은 질문을 같은 사람들한테 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태도가 이 짧은 기간에 변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100%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cooperation, 협조해야 된다고 대답한 사람은 6월 달에도 협조해야 된다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월 달과 6월 달에 동일한 대답을 했다면 여기가 100%가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중간 정도 태도 여기도 100%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tougher 이거는 이제 강경한 태도 강경한 태도는 이제 60% 정도 그러니까 40%가 대답을 바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DK는 don't know는 47%. 그러면은 일단은 이 테이블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의 응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당히 변화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분명한 태도를 취한 사람,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강경한 태도를 취한 사람의 응답은
비교적 덜 변했죠. 그러니까 한 50%에서 60% 정도가 동일한 대답을 했는데 중간 정도의 태도를 취한 사람, 그러니까 모호한 태도 또는 뭐 협력도 아니고 강경도 아닌 중간 정도의 태도를 취한 사람은 24%만 똑같은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태도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중간적인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은 입장 변화가 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패턴이 여기서 나타나죠. 이 질문은 뭐냐면 opinion on level of government services. 그러니까 정부가 편익을 제공하는 거를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태도는 이제 컷이시니까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줄여야 된다. 보수적인 태도. 그 다음에 지금처럼 유지해야 된다. 지금처럼 유지해야 된다가 59%. 그리고 그 중간 정도가 24%.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떤 태도의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 cut 또는 the same, 이 사람들은 한 50% 정도 또는 40% 정도만 태도가 있었는데 중간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들은 한 76%나 태도 변화가 있었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겠죠. 이제 한국은 첫 번째 문항의 경우에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이제 그런 태도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복지 정책 확대 또는 government service를 증가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또는 감소할 것인지 이제 이런 태도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한국 사람은 비교적 이 두 가지 이슈 중에서 대북 입장에 대한 태도가 더 분명하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 예측할 수 있냐면 대북 입장에 대한 태도는 시간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정부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변동이 없으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차에 따른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런 태도의 불확실성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이론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론은 이제 컨버스라는 학자가 1964년 책에서 The American Voters라는 책에서 제시한 건데 사람들은 명확한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Non-attitude theory.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정치에 이렇게 관심도 없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런 명확한 분명한 태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Opinion instability is due to individuals who lack strong feelings on the given issue, but nevertheless politely choose response options. 그러니까 응답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개개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 바르게 응답에 대한 응답의 질문에 대한 보기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응답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 주어진 이슈에 대해서 강한 그런 감정 또는 태도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쭉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응답의 불확실성은 왜 일어나냐면 주어진 이슈에 대해서 강한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응답자들이 강한 그런 감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보기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예의 바르게 여기서 예의 바르다는 거는 이제 응답자가 설문 응답을 할 때 설문 조사자에게 이렇게 굉장히 불친절하게 아니면 기분 나쁘게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자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의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어, 어,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뭐 예의 바르다는 건 그러니까 정중하다 그런 것보다는 설문조사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non-attitude theory에 대응하는 이론으로 에이큰이나 젤러, 여러분 교재의 저자죠. 에 의하면 성일문 응답의 불확실성은 이 measurement error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의 오류, measurement error theory, 측정 오류 이론이죠. Citizens have underlying true attitudes that are stable. 그러니까 시민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어, 자신만의 참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재하고 있는 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근데 왜 응답의 불확실성이 발생하느냐? 그 이유는 opinion instability can be attributed to measurement error. 그러니까 이 측정 오류의 탓으로 돌려질 수 있다. 응답의 불확실성은 측정 오류의 문제로 우리가 돌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Which stems from the difficulty of mapping one's pre-existing opinion onto the vague language of survey questions. 그러니까 이거는 왜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이런 어려움 때문에 비롯되는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사람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태도, 이미 가지고 있던 태도를 설문 응답지에 모호한 그런 언어 또는 모호한 표현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태도를 설문 응답지에 있는 그런 모호한 언어로 옮길 때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설문 응답의 불확실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태도를 표명하기에는 설문 응답지에 있는 그런 어휘나 단어들이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이제 부족한데 짧은 시간에 이제 그런 자신의 태도를 그런 설문응답지에 있는 그런 어휘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그래서 대중들의 이 태도 보고 그러니까 대중들의 태도 보고라는 건 이제 여론 보고의 문제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response effect 그러니까 응답 효과. 어떤 것들이 있냐면 the context in which a question is asked. 그러니까 질문이 던져지는 그런 context, 그런 배경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context는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설문조사자의 성별도 설문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성의 권리에 대한 태도를 물어봤을 때 여성이 물어보는 거하고 또는 남성이 물어보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물어볼 때 나이 든 사람이 물어보는 거하고 젊은 사람이 물어보는 거하고 또 응답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경상도 억양을 가진 사람이 물어보는 거하고 아니면은 뭐 호남 사람의 그런 사투리를 쓰는 억양을 가진 사람이 물어보는 거하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실험 결과가 있냐면 어떤 종교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응답자들이 학생들이 교실에서 그런 종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데 앞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문이 열려 있을 때
신부님이 그분 앞으로 이렇게 싹 지나갔을 때 이제 신부님이 지나간 클래스에서 응답하고 지나가지 않은 클래스에서 종교에 대한 응답이 또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그런 주변 환경들, 배경 환경들 뭐 이런 것들도 설문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he order in which alternative responses are presented.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보기가 제시되는 순서, 보기의 제시 순서에 따라서도 10%에서 15%의 응답의 차이가 발생해요. 10 to 15% change in opinion. 이 정도의 응답의 변화가 발생한다. 자, trivial alternation in questions. 사소한 질문의 변화가 있을 때, 설문 응답의 차이가 있는데, 이 질문을 했을 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질문을 했을 때, Are you willing to allow communist reporters in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공산주의자 리포터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걸 허락하겠습니까? 할 때는 이제 37%가 허락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질문을 이렇게 묶어서 했을 때, Should U.S. reporters be allowed in Russia?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거를 활동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Are you willing to allow communist reporters in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73%가 그렇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죠. 이 두 질문은. 이 두 질문은 단어 하나도 안 틀리고 완전히 동일한 질문이죠. 근데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질문을 물어보기 전에 이와 같은 질문을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리포터가 러시아에서 활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고 공산주의자 리포터가 미국에서 활동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여기서는 두 번째 질문에서 73%가 그렇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대답의 차이가 나느냐? 첫 번째 문항에서는 사람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 이 공산주의자 기자가 활동하는 거에 주의를 집중했겠죠. 그러니까 37%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37%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먼저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미국 기자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또 공산주의 리포터가 활동해야 된다는 질문을 바로 다음에서 하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처럼 73%나 그걸 허용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미 미국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공산주의자도 미국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1번 질문에서는 considerations involving communist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와 관련된 고려사항이 먼저 떠올랐던 거죠. 응답을 할 때 공산주의자에 관련된 고려사항을 사람들이 머리에 떠올린 것이죠. 두 번째 질문, 두 질문을 묶어서 한 경우 이 경우에는 considerations involving the norm of fair play. 그러니까 공정한 그런 게임, 공정한 게임의 규칙에 대한 고려사항이 머리에 떠올랐던 거죠. 설문에 답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떠오르겠죠. 여러분도 설문 응답을 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그런 문항을 접했을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뭐 정책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이미지 뭐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와 같은 고려사항에 기초해서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서는 어떤 고려사항이 주로 떠오르냐면 공산주의자에 관련된 고려사항이 떠오르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페어플레이에 대한 고려사항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한국의 예인데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야당이 신한국당인가 한나라당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름이 하도 바뀌니까 어쨌든 그 당시 야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어, 개시하기 직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합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1번 먼저 첫 번째 탄핵 관련 그런 내용들을 먼저 여기다가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탄핵 여부를 물으니까 사람들은 첫 번째 이런 내용, 첫 번째 내용을 읽어보고 여러 가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고려사항을 먼저 떠올렸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는 탄핵에 찬성한다고 대답을 했겠죠. 근데 만약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라는 이 문항을 빼버리고 바로 이 문항을 통해서 탄핵 여부를 물어봤다면 훨씬 낮은 응답자들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무번 답안 같이 여기 미리 탄핵을 찬성한다는 식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탄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탄핵에 반대해서 국민들이 촛불 집회도 하고 그래서 바로 직후에 있었던 총선에서 그 당시 야당이 참패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할 때 이렇게 어이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민의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민의를 왜곡하는 설문조사를 해놓고 또 그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탄핵을 추진해 가지고 결국엔 역풍을 맞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는 이처럼 사전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문항을 넣게 된다면 이 사전 지식을 제공하는 이런 문항 때문에 유권자들의 대답이 완전히 다르게 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question wording effect 그러니까 문항에 있어서 뭐 단어 선택, 어휘 사용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Adding an endorsement of a prominent politicians to a policy question. 그러니까 여기서 endorsement라는 건 뭐 승인이라는 뜻이 또 지지 그런 뜻인데 뭐 굳이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지 또는 지지를 했는지 그 여부를 추가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때 그냥 이 정책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을 지지한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의 이름을 또는 유명한 정치인의 승인 여부를 이 설문 문항에 포함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Do you favor or oppose President X's policy of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policy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President X policy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할 때는 팔러시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대통령 X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정책 내용을 모를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정책 내용을 두고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대답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정책 내용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앞에 누구의 정책인가 또는 어떤 정당의 정책인가 요거를 보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질문은 이 정책에 대한 태도보다도 이 정치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many respondents are making up their opinions as they go through the questionnaire. 그러니까 많은 응답자들은 그들이 설문 문항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그들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항 Do you favor or oppose President X? 그러니까 이 문항을 읽어가면서 대통령의 X에 대한 이 단어가 먼저 고려사항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이 어, 정책 태도에 대한 응답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떠오르는데 문장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먼저 프레지던트 X 이 부분에서 대통령에 대한 고려사항이 먼저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 팔러시 부분이 비교적 약하게 이 응답을 할 때 고려사항으로 떠오르겠죠. 이 정책에 대한 고려사항은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또 예를 들어 보면 support for the Korean War, 그러니까 한국 전쟁의 지지 여부를 물었을 때 38%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Korean War has been worth fighting. 그러니까 38%의 응답자들이 한국 전쟁이 싸울 가치가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워딩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냐면 64%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US did the right thing in sending troops to stop the communist invasion.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의 침략을 멈추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64%.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고려사항을 떠올렸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문항에서는 일단 코리안 워라고 했을 때 미국과 상관없는 외국 작은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코리안 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국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질문은 미국과 상관없는 외국 전쟁에 왜 우리가 대신 싸워줘야 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8%만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죠. 외국 전쟁에 개입하는 문제로 생각을 하겠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공산주의자 침략을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이 공산주의자의 침략에 대한 그런 고려사항이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한국에 침략을 해서 공산주의가 점점 확산을 해서 미국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그러한 불안감, 뭐 그런 또 공산주의자에 대한 어떤 반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감정들이 떠오르겠죠. 그 다음에 sending troops, 미군을 이제 파견하는 문제. 그리고 또 right thing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올바른 일. 그러니까 뭔가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로서 어떤 올바른 일을 한다, 정의로운 일을 한다.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고려사항, 그러니까 미군 파병에 대한 긍정적인 고려사항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문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64%가 그렇다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비슷한 내용이지만 자그만치 38, 64는 26% 차이나 26%포인트나 응답의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처럼 응답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different questions were involved and should therefore be expected to produce different answers.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두 질문은 다른 질문이란 거예요. 전혀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이 여기에 개입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서 다른 대답이 산출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many respondents from their opinion during the interview on the basis of the ideas made salient to them by the questions. 그러니까 많은 응답자들은 form 그들의 태도를 형성한다. 그들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그 질문에 의해서 현저하게 된 생각, 현저하게 떠오른 생각을 기반으로 대답을 한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현저하게 떠오른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Rather than simply revealing pre-existing true attitude.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그 태도를 가지고 그대로 그걸 바깥으로 나타내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태도도 있고 긍정적인 태도도 있고 사람들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태도가 그대로 반영돼서 투영돼서 항상 안정적으로 설문 응답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설문 응답을 하는 그 당시에 문장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또는 설문 응답을 할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그런 컨텍스트 여러 가지 그 상황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즉각적으로 현저하게 떠오르는 그런 고려사항을 가지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사람들이 true attitude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true attitude를 가지고 있으나 설문 응답 당시에 그런 사소한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설문 응답 당시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현저한 고려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면 마치 우리가 설문조사 응답을 할 때 표본 추출하듯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으면 머릿속에 여러 가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태도 또는 부정적인 태도 또는 보수적인 태도 conservative C 또는 liberal한 태도 L C하고 L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C 부정적인 고려사항, 긍정적인 또는 진보적인 고려사항 CL 그러면 만약에 보수적인 유권자라면 C가 더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또는 보수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가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품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런 면은 괜찮아 개인적으로 성격은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또 긍정적인 고려사항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true attitude는 C가 4대 2로 더 많으니까 L보다 true attitude는 보수적인 그런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항상 이 true attitude, 보수적인 태도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응답 당시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고려사항을 가지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문 응답을 하기 전에 텔레비를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대구에 내려가서 사람들 서민들하고 어떤 진솔한 뭐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 또 뭐 그밖에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모습 이 사람의 고려사항 중에서
희소하긴 하지만 희귀하긴 하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TV를 통해서 봤다면 이 긍정적인 그런 고려사항이 이 사람의 두뇌 속에는 두뇌의 표면에 자리 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머리 깊은 곳에는 부정적인 게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지만 최근에 관찰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에서 이 두뇌의 표면에는 긍정적인 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설문조사를 했다면 이 긍정적인 게 툭 튀어나와서 A에 의존해서 긍정적인 고려사항에 의해서 긍정적인 걸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true attitude가 부정적인 게 더 많다고 할지라도 설문 응답 당시에 있었던 주변의 상황이나 아니면 설문준 문항의 워딩이나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사람이 true attitude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주변적인 상황은 랜덤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우연하게 볼 확률은 어,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랜덤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또 텔레비를 봤을 때는 또 부정적인 모습도 볼 수도 있죠. 긍정적인 모습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처럼 무작위적인 거는 반반의 확률이죠. 그리고 또 설문 조사자가 경상도 사람인지 뭐 아니면은 뭐 충청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이것도 랜덤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밖에 설문 문항의 워딩 같은 것도 뭐 일부러 왜곡하려고 설문 문항지를 작성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오게 하는 그런 워딩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나게 하는 워딩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런 무작위적인 그런 것들은 이 응답자의 대답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런 응답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런 무작위적인 변수들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게 반반의 확률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고려사항이 더 많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대답을 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하지만 한 번의 응답을 했다면 그 한 번의 설문조사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고려사항이 떠오르게 하는 주변적인 사건이 잠깐 일어난다면 그때는 긍정적인 대답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이 사람은 보수적인 태도, 자기의 true attitude를 나타나겠죠.